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대 수석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기계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시장 현황이라고 그러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농기계 시장 중에서도 주로 수확기계인 트랙터하고 부속작업기, 그리고 이항기, 콤바인 등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기계 시장에 대한 시장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는 요즘 중요한 이슈로 생각되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 분야에 대한 시장 현황은 빠져 있고, 추후 스마트팜 관련 발표 자료에서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농기계 시장입니다. 전 세계 농기계 시장을 보면 17년도에서 22년도에 연평균 약 5.2%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주요 농기계 시장을 보면 농기계 트랙터 부분, 수확 농기계 부분, 이식기 및 파종기 부분, 그리고 제초기 부분, 축산 농기계 부분, 그리고 경운 정지 분야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용 트랙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가 되고 있고요. 수확기계가 차지하는 부분은 약 17%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 파종 분야가 7%, 제초기 분야가 6%, 경운 정지 농기계가 5%, 그리고 축산기계가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잘 알고 계시는 아그코, 클라세, CNH 인더스트리얼, 존디어, 구보다, 마인드라, 얀마 같은 기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런 농기계 글로벌 시장들을 보면 농기계 시장들은 꾸준히 매년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기계 시장들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식량 수요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농기계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기후변화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계 최대 밀 생산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툰드라 지역 같은 그 동토들은 이 이산기후로 인해서 날씨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없던 부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들로도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2099년도에 스웨덴에서 경작 가능한 토지는 현재 8%에서 99년도에는 41%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현재 51%에서 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도상에는 러시아 역시 농사를 경제 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농지에서의 농지의 면적을 보게 되면 농지 면적은 매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사가 지을 수 있는 경지를 개량함에 따라 농지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실 것 같으면 17년 기준으로 약 14억 300만 헥타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농지를 확대할 수 있는 최대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농지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멕시코, 남미, 동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조금씩 경지 면적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그 미개척 지역이 많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1.7%씩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농지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계 역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같이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 농기계 수요입니다. 전 세계 농기계 수요를 보게 되면 2017년 기준으로 1285억 달러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유럽, 서유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농기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농기계 시장들이 농기계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17년부터 22년도까지는 전 대륙에서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농기계 수요는 각 지역마다 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영향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한 4.7%의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농업의 기계화가 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는 없고 기존 농기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미 분야는 교체 수요보다는 신규로 농기계들이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서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기계화가 완료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 수요로 교체 수요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동유럽 역시 신규 수요로 판단할 수 있고 아시아 지역 역시 신규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동 역시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농기계 출하량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농기계는 약 12억 8,5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북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약 한 18%, 그리고 남미가 차지하는 것이 6%, 서유럽이 차지하는 것이 25%, 동유럽이 차지하는 것이 5%,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것이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약 3%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출하량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농기계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수출하거나 자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농기계 북미 지역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기업인 존디어 등의 기업들이 이미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해서 출하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지역이 교체 수요와 함께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 전 세계 출하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클라세 같은 유럽 농기계 기업들이 주요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어서 큰 출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과 같은 지역에서 구보다 같은 등 기업들이 농기계를 생산하고 수출을 하고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6.1%, 7.0%까지처럼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남미 지역들은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각각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곳에서 농기계 제품들을 생산함에 따라서 출하량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농기계 순수출량을 볼 것 같으면 북미 지역은 약 마이너스 15억 불, 1억 5천만 불, 1억 5천만 불을 차지하고 있고, 남미 지역은 약 7억 1천만 불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은 마이너스 수출을 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은 1억 6천만 불 정도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프리카 지역은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이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농기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그 부분에서 수입을 많이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좀 차지하고 있고, 서유럽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럽산 농기계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역시 많은 농기계 기업들이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자국에서 지역 내에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에 북미 지역이나 유럽 대비 외부로 수출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농기계를 수출하고 있는 가장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첫 번째가 독일, 두 번째가 이탈리아,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일본, 그리고 인도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외에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곳에는 아그코, SD, 클라세 같은 유럽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인도 기업들도 글로벌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농기계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TAFE, 산동, 신펑 같은 유명한 그 기업들이 있고, 일본 기업은 쿠보타나 얀마, 이세키 같은 전통적인 농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마힌드라 같은 기업들이 농기계 수출을 주력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농기계 종류별 수요를 볼 것 같으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트랙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 부품과 어태치먼트, 즉 부속 작업기류가 약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수확기계가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그 축산기계에서 보면 축산기계의 수요는 약 7억 6천만 불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약 176만 유닛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기계는 그 종류나 수량이 많은 데 비해서 가격적으로 고가의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하는 그 수량에 대비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농업용 트랙터의 수요입니다. 농업용 트랙터의 수요를 보시면 2017년 기준으로 약 225만 대의 트랙터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트랙터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휠이나 클로 타입의 트랙터, 또 다른 것은 패더스트레인 컨트롤 트랙터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파워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경운기나 관리기 같은 것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트랙터 쪽으로 이 비중이 크게 가면서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크고, 요 경운기나 관리기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벌 트랙터의 수요를 보면 2017년도에 약 450억 달러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중에 북미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그리고 서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이 차지하는 부분이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수요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지가 상당히 넓고 대형 농기계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기계당 가격들이 높은 농기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보급되어 있던 이런 농기계들이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새로 나온 그 신형 농기계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고가의 농기계들에 대한 수요가 큰 시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서유럽 역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농장에서 대형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대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크고, 이미 기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체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은 단위 그 농가당 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작은 농기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신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논농업과 밭농업을 거의 절반 비중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의 농기계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아시안 국가들의 그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시장은 상대적으로 큰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그 시장 성장률을 보면 미국 시장이 약 한 4.9%의 성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아시아 시장은 약 6.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특히나 중국은 6.1%, 인도는 7.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트랙터에 대한 수요 시장은 5%로 작은 편이긴 하지만 매년 농기계 시장의 성장률은 약 7.2%로 매우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 그리고 미개척 농지들이 농지로서 활용이 됨에 따라서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콤바인 수요입니다. 전 세계 콤바인 수요를 볼 것 같으면 약 2017년도에 34만 5천 대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금액으로서는 약 213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으로 약 48억 2천만 불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은 아시아권 시장이 43억 8천만 불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이 서유럽 시장으로 약 33억 8천만 불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콤바인 시장 역시 북미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대형 콤바인들을 위주로 해서 농기계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형 콤바인, 즉 한 70마력급 이하의 농기계 콤바인에서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콤바인 같은 수확기계의 경우에는 기계화되는 부분에서도 조금 늦게 활용이 되고 있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한 6.1%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도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역시 기존의 그 농기계에 대한 활용이 커지면서 수확기계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사이에 약 7.3%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계 이항기 및 비료 살포기 수요입니다. 전세계 이항기 및 비료 살포기 수요는 2017년 기준으로 약 54만 5천 대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약 93억 4천만 불 정도의 시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 세계 이항기 및 비료 살포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아시아 부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농사를 짓는 방법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이 시장이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특히나 벼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데, 벼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이항기를 별도로 사용을 하게 됐고, 비료 살포기도 별도로의 기계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항기나 비료 살포기에 대한 수요가 다른 북미나 서유럽에 비해서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밭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 그 북미나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에 파종기나 시비기 등을 달아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항기나 비료 살포기 등을 활용하지 않고 트랙터와 트랙터의 부속 작업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장은 평균적으로 2017년부터 22년도까지 매년 한 6% 정도 아시아지역에서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매년 7% 이상의 시장 성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부속 작업비 및 부품 수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부속 작업비 및 부품 시장은 약 258억 5천만 불 정도의 시장이 차지하고 있고, 북미가 44억 9천만 불, 그리고 서유럽이 52억 2천만 불, 아시아가 110억 5천만 불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속 작업기 및 부품 수요 시장은 대부분 이 부속 작업기들이 트랙터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랙터 시장과 함께 연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랙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북미, 서유럽,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이 좀 크게 활성화되어져 있고, 이 트랙터의 수요와 함께 이 시장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대륙별 농기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시장입니다. 북미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4억 7천만 불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시장은 미국,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가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는 약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캐나다가 12%, 멕시코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약 한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대부분 농기계인 트랙터, 수확기, 이식 및 시비기, 제초기, 축산기계, 그리고 경운정지 기계에서 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북미 시장에서 주요 농기계 회사로는 아그코, 알라모, 존디어 같은 기업들이 있고, 존디어나 아그코 같은 기업은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으로서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전 세계 농기계 시장 중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시장 중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큰 회사는 존디어가 38.9%, CNH가 14.5%, 구보다가 12.2%, 아그코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디어 기업은 원래 미국 기업으로서 전 세계 농기계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큰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존디어나 CNH, 아그코 같은 경우는 대형 농기계, 대형 트랙터, 대형 콤바인 등의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고, 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형 농기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보다 같은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약 100마력 이하의 트랙터 시장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미국 북미 지역에 가장 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 브랜드로 그 농기계를 수출하는 회사는 대동공업의 키오티라는 브랜드가 하나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주로 OEM 형태로 북미 시장에 농기계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양물산에서 TYM으로 이름을 바꾼 TYM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라의 농기계들을 OEM으로 납품을 해서 북미 시장에 농기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제종합기계 같은 경우에는 브란슨이라는 브랜드로 OEM으로 수출을 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금 20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연간 평균 시장 성장률이 약 4.6%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18년도에 예측한 수치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기계 시장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년도와 21년도에 농기계 시장이 크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2019년도 후반부터 20년도 초반에는 농기계 시장이 크게 좀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 후반부터 2021년 들어서는 농기계 시장이 아주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그 문화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정원 관리나 잔디 관리 같은 것들을 각 그 개별 주택에서 직접 그 기계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좀 힘들다 보니까 미국 그 국민들이 이 소형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직접 정원을 관리하고 잔디를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국내 농기계 업체들의 북미 시장 수출 역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도 같은 경우 국내 농기계 회사들의 북미 시장 수출 같은 경우 약 30% 정도가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금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크게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남미 농기계 시장 규모입니다. 남미 농기계 시장은 시장 규모는 약 9.2억 불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20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약 7.2%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브라질이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가 22%, 그 외 국가들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농기계의 그래프를 보시면 트랙터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제초기나 이식기, 시비기, 그리고 축산기계, 그리고 경운 정지의 농기계들이 많이 수요가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역시나 농업 기계화가 좀 부족하고 농기계에 대한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농기계, 특히 트랙터와 관련된 농기계들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것에 예측되는 데 반해서 이 지역에 있는 남미의 그 농기계 회사들은 글로벌한 규모를 갖고 있는 농기계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좀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시장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존디어가 약 한 25.1%를 차지하고 있고, CNH가 한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그코가 약 10.4%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미하고 가까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기계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체 농기계 시장 중에 약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재배 가능한 농지 면적 같은 걸 예측했을 때는 이 농기계 시장이 향후 꾸준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유럽 농기계 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서유럽 농기계 시장은 약 24억 9억 불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7년도에서 22년도까지는 약 한 3.8% 정도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주요 국가들은 약 프랑스가 21%, 독일이 14%를 차지하고 있고, 이탈리아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11%, 스페인이 7%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지역의 주요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입니다. 이 나라들은 다 농업 선진국들이고요. 농업 기계화가 100% 이루어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다 글로벌 농기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로 농기계 수출이 중요한 산업이기도 한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농업 기계화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형 농장에서 농기계를 통해서
농업기계를 통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농기계 수요보다는 기존 농기계들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중에서도 주로 이식 12기계와 축산기계 그리고 경운정지 기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있는 주요 농기계 업체들을 보면 아그로테크 트랙터라든가 버처 인더스트리얼, 클라스, CNH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로 전 세계 농기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 서유럽이 전 세계 농기계 시장 중에서는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그코가 약 11.1%, 존디어가 10.1%, 클라세가 8.6%, CNH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고르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유럽 농기계 시장 규모입니다. 동유럽 농기계 시장 규모는 약 9.5억 불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약 2017년부터 22년까지 약 4.5%의 경제 성장률을 시장이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러시아 시장이 25%를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체크가 15%, 체코가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농토 면적을 봤을 때도 가장 큰 곳이 러시아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요즘 농업 기계화가 크게 좀 이루어지면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자국산 농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설립해서 농업 기계를 국산화하려는 노력들도 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농사를 지을 수 없던 지역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되면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국가에서 운영하던 대단위 농장이나 그 국영 농장이 개별 농가나 농지로 바뀌면서 개별 농가에서 이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동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농기계들이 보급되고 농업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반해서 농기계들이 대부분 좀 노후화되어 있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되어 있는 농기계에 대한 그 교체 수요와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신규 수요들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서 꾸준히 농기계 시장이 또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주요 농기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그로테크마시나 제토 그리고 MTZ 같은 곳들이 유명한 농기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동유럽 농기계 시장은 전체 농업기계 시장 중에서 약 한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존디어가 한 13.2%, CNH가 10%, 클라세가 10%, 아그코가 약 8.4%, SDF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태평양 농기계 시장 규모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농기계 시장 규모는 약 545억 불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2017년부터 22년도까지 매년 한 5.7%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중국으로서 한 5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인도가 18%, 일본이 10%, 오스트레일리아가 5%, 한국이 약 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전체 농기계가 약 6%대에 가깝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요 농기계 기업들은 중국계 농기계 기업과 일본계 농기계 기업, 그리고 인도의 마힌드라 같은 농기계 기업들이 주요 농기계 기업들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농기계 시장은 전 세계 농기계 시장 중에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농기계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농기계 시장 전체 농기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농기계 시장에서 주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농기계 기업들은 쿠보다가 약 9.3%, 얀마가 3.5%, 마힌드라가 3.3%, 존디어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는 존디어나 CNH, 아그코 같은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데 반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는 일본계 기업인 쿠보다와 얀마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인도 기업인 마힌드라가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농업 형태가 다른 북미나 동유럽 아니면 서유럽과는 농업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이고요. 각 개별 농가들이 규모가 좀 작고 벼농사와 밭농사 등을 다양하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커서 이들 중국계 기업과 인도계 기업의 농기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들에 사용되는 농기계들은 북미나 남미와 다르게 대형 트랙터나 콤바인들보다는 경운기 아니면 50마력대 트랙터, 70마력대 콤바인 같은 소형 농기계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와 중동 농업기계 시장입니다. 아프리카 농업 규모는 약 58억 불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27년도에서 22년도까지 한 6.9% 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농기계 국가는 약 터키가 3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 6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63%의 대부분의 국가는 사실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의 농기계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기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비해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을 합친 면적은 몇십 배나 크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의 경제가 규모가 성장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농기계 시장 그리고 가장 농기계 수요가 큰 지역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전 세계 농기계 시장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만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후에는 가장 큰 시장이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역에는 주로 소형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들만 일부 있을 뿐이고 글로벌한 기업들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의 농기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CNH가 이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존디어가 7.7%, 그리고 아그코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기업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 미국산 농기계보다는 유럽산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이탈리아나 유럽 쪽에서 농기계들을 많이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쪽 지역에서는 아직 그 신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한 20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에 생산됐던 농기계들을 다시 생산을 해서 이 지역에서 저가로 농기계들을 판매를 하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또 이 지역은 아시아하고는 또 농업 환경이 좀 달라서 대형 농기계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농기계들을 최신 농기계로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전 모델, 예를 들어서 티어 3의 디젤 엔진에다가 매뉴얼 방식의 트랜스미션 그리고 캐빈이 없는 ROPS 타입의 트랙터들을 저가형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 식으로 시장을 좀 개척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일부 대형 농장이나 기업형 농장에서 농기계들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일반 소농 같은 경우는 경운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대부분 소나 말 등 축력 등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필연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운기 시장부터 시작해서 농기계가 좀 크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트랙터 역시 관련 농기계 시장에서 중요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농기계 시장 점유율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1285억 달러 시장 중에서 존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한 13.8%, CNH 인더스트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8.2%, 구보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6%, 아그코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5.2%고 나머지 65.2%는 각 다양한 농기계 업체들이 나머지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 전체가 전 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향후 10년 안에 이 비중을 3%까지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전 세계 농기계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